오늘 코리안 더비 옌스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오늘 마침 옌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니까 맞붙는 자리에 나왔거든요. 보통 옌스가 경기에 나와도 이 왼쪽 미드필더나 왼쪽 측면 쪽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옌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정말 김민재랑 옌스가 맞붙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옌스가 오늘 경기 15분 만에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옌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옌스의 장점은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오고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결국에는 그런 거친 플레이가 나오다가 퇴장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나 누구를 막았어야 됐냐? 옌스가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오늘 어떤 형태였냐면 왼쪽에 오늘 비숍이 나왔기 때문에 비숍은 중앙 미드필더인데 요즘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왼쪽 풀백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숍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앙 미드필더가 오히려 비숍을 막아요. 그리고 옌스가 디아스를 막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옌스가 사실상 오늘 루이스 디아스의 대인 마크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루이스 디아스가 또 너무 좋으니까 컨디션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이 옌스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거칠게 해야 되고 그런데 약간 부담도 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오늘 너무 거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옌스의 장점 보여드리면 이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 풀백으로 나온 비숍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카스트로프가 비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카스트로프는 오히려 디아스가 내려오니까 디아스를 따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메넨글라드바흐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카스트로프 자리를 메워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오늘 이 카스트로프가 확실하게 올라가서 루이스 디아스를 막아줘라 이 역할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이스 디아스를 카스트로프가 확실히 올라가서 1대1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아스는 공간을 줘버리면 그러면 이제 드리블이라던가 볼을 전개하는 그런 플레이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옌스는 거칠게 붙어야 돼요. 공간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싹 붙어버리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디아스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또 반칙이 됐지만 이 높은 위치에서 반칙하는 건 뭐 별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바싹 달라붙어서 루이스 디아스의 저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나 드리블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그런 모습들이 옌스가 나왔었어요. 오늘 경기도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이번엔 디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메넨글라드바흐가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낸 게 잘못 걷어냈어요. 그래서 디아스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었던 카스트로프가 그걸 보고 빨리 달라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아스가 편안하게 이제 볼을 잡아서 밀고 들어가니까 카스트로프의 장점이죠. 달려드는 수비. 이 달려드는 게 이제 옌스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가 슈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카스트로프가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태클을 합니다. 이게 옌스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저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신체 능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달려들어서 발을 뻗고 발을 뻗어서 상대의 볼을 빼앗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도 디아스의 슈팅을 순간적으로 옌스가 달려들어서 발을 뻗어서 뺐습니다. 근데 루이스 디아스가 초반에 계속 이런 그 옌스가 달려드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비숍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들어가니까 디아스는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옌스가 여기서도 디아스에게 붙어있죠.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우파메카노가 디아스에게 방향전환 패스를 해줘요. 그리고 디아스와 옌스의 1대1 넓은 공간에서 이거는 뭐 바이에른 뮌헨이 요즘에 디아스의 이제 드리블 돌파가 워낙에 믿고 맡기는 그런 플레이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옌스가 여기서도 옌스의 장점이자 단점 거칠고 그리고 달려드는 수비 달려듭니다. 근데 디아스가 한두 번 해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역방향으로 치고 달려요. 센스 있게. 근데 치고 달렸을 때 옌스가 달려들었는데 치고 달리면 순간적으로 이제 놓치는 게 되잖아요. 완전히 이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옌스가 무리하게 발을 뻗습니다. 무리하게. 디아스는 이미 치고 달리는 동작이었죠. 그래서 태클을 했는데 이 태클이 심지어 무모했는데 플러스 아주 안 좋은 태클이었어요. 발바닥을 들면서 들어왔고 이 발바닥이 심지어 루이스 디아스의 종아리를 가격을 했습니다.
이게 살짝 빗 맞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저게 루이스 디아스의 종아리를 아예 정통으로 가격했으면 그 루이스 디아스가 큰 부상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태클이었죠. 그래서 이 태클이 퇴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옌스가 사실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자주 보여줬던 장점과 단점이었어요. 장점은 이제 옌스가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발을 뻗어서 상대가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발이 들어와서 볼을 가져가요. 거칠게. 근데 이게 잘못 뻗으면 위험한 반칙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옌스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보시면요, 옐로 카드 지지난 시즌 11장입니다. 퇴장 2번. 지난 시즌 옐로 카드 11장이에요. 2시즌 동안 옐로 카드 22장과 퇴장 2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옐로 카드를 많이 받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옐로 카드 1장이 있었는데 오늘 퇴장 1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옌스가 이제 아무래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저런 거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저렇게 순간적으로 발을 뻗어서 볼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약간 비슷한 유형이 비달, 캉테 이런 선수들이에요. 비달과 캉테 같은 선수들도 달려들어서 본인들의 운동 능력을 살려서 볼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예측을 못할 때 발을 적절하게 뻗어서 볼을 가져오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발을 뻗는 거친 플레이를 하는 노련미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당하자마자 당연히 뭐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니까 너무 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보시면 점유율 83대 17, 슈팅 숫자 27대 1, 너무 차이가 나고요. 아예 전반전에는 메넨글라드바흐가 골 기대값이 0입니다. 0. 슈팅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라인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라인을 올려서 김민재가 오늘 본인이 잘하는 거 김민재는 또 다 보여줬다. 어떤 거냐? 김민재의 장점, 달려드는 압박. 뭐 옌스처럼 이제 달려들어서 뭐 볼을 빼앗아내는 건 김민재 선수가 워낙 잘하잖아요. 이 장면 보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잘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라인이었는데 뒤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비숍 3명의 수비가 있습니다. 근데 메넨글라드바흐가 여기서 볼을 뒤로 돌리니까 뒤로 돌리는 순간 수비가 올라옵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가 볼을 뒤로 돌리는 순간 수비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메넨글라드바흐의 공격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볼이 이 안쪽으로 전개가 돼도 뒷공간으로 주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순간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런 수비를 오늘 또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는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수가 내려오니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김민재가 확실하게 앞쪽에서 붙어버려요. 김민재의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는 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미드필더 지역에서도 모두 막혀있고, 그리고 김민재가 따라 올라오니까 여기서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뻥 차주면 뒤에는 우파메카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이제 또 뻥 롱킥을 끊어내니까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다른 장면. 이 장면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더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원래 루이스 디아스가 측면에 있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를 맡고 있고, 고레츠카가 미드필더 1명, 키미히가 미드필더 1명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고레츠카가 여기서 본인이 막아야 되는 선수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걸 보고 한 명이 열리잖아요. 이 공간이 열리니까 본인이 뛰어가서 앞쪽을 그냥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한 명씩 붙잡고 있습니다. 모두 붙잡고 있는데 사실 요 한 선수가 순간적으로 비어버렸어요. 근데 이 선수가 누구냐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내려간 선수거든요. 원래는 키미히와 고레츠카 두 선수가 있을 때 고레츠카가 따라가야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고레츠카가 순간적으로 안 따라가니까 김민재가 올라온 김에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러면 고레츠카는 김민재가 막던 선수를 막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예 뛰어나가서 고레츠카가 막아야 되는 선수를 향해서 뜁니다. 본인이. 이게 콤파니 감독의 1대1 데인마크 전술이죠. 그래서 고레츠카가 대신에 김민재가 막던 선수를 막아주고, 결국엔 김민재가 달려가서 압박을 하니까 모든 선수가 다 1대1로 압박을 당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넨글라드바흐는 그냥 뻥 김민재 때문에
뻥 차버리고 뒤쪽에서는 여지없이 우파메카노가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참 이제 김민재가 나왔을 때 저런 공격적인 수비 하나만큼은 김민재의 강점이라는 게 오늘 경기도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옌스가 퇴장당한 다음에는 어떤 장면까지 있었냐? 오늘 이 김민재 선수의 멋있는 장면은 여기서 보면 김민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라인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옌스가 퇴장당하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당연히 센터백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도 패스를 공격 지역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해리 케인이 볼을 잡고요. 디아스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해리 케인이 의도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그러면서 해리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오니까 디아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케인이 김민재에게 백패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김민재가 높은 라인에 있으니까 해리 케인이 끌고 나온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제 김민재의 또 독특한 시그니처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돌려주려는 몸동작을 가져가요. 몸이 완전히 돌아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디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끌고 나온 수비의 공간, 이 공간.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에 대한 대처가 안 돼 있는데 김민재가 측면으로 주는 척을 하다가 한 번에 로빙 스루 패스, 엄청난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디아스에게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디아스가 패스를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한테 줍니다. 이 멋진 김민재로부터 시작한 이 패스를 잭슨이 헛발질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잭슨이 이게 헛발질이 되면서 그냥 이 기회가 흘러가 버리죠. 아쉬운 장면이긴 했지만 저런 이제 모습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서면 패스를 또 곧잘 할 수 있는 선수다 라는 걸 오늘 경기 또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막아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가 타바코비치라는 선수였어요. 이 타바코비치가 196cm, 키가 엄청나게 큰 선수입니다. 196. 그런데 오늘도 김민재 선수가 제공권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또 대단한 점이죠. 물론 타바코비치가 제공권 싸움에 이기는 장면도 있어요. 워낙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니까. 그런데 이렇게 김민재가 달려와서 러닝 점프로 타바코비치보다 높은 타점으로 제공권 싸움에 이겨서 볼을 따내는 이런 장면까지 보여줬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저런 제공권 싸움도 매우 잘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타바코비치가 내려오니까 달려들어요. 타바코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격 조건이 좋은, 신체 조건이 매우 우수한 선수인데 여기서 타바코비치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타바코비치가 패스를 받을 때 여기서 김민재가 볼을 뺏어서 바로 공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전반전에 타바코비치랑 우파메카노가 특히나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부딪히다가 우파메카노도 약간 머리 쪽에 부상을 입었었죠. 이제 그런 장면도 있을 정도로 타바코비치가 신체가 좋은 선수인데 그 선수와의 싸움에서 김민재가 밀리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좋았고, 김민재의 장점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프리킥 찬스였는데 올렸다가 오히려 메넨글라드바흐가 역습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역습으로 나갈 때 김민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김민재의 장점 중에 하나죠. 세트피스가 끝나고 전력 질주로 내려오는. 그래서 상대가 역습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김민재가 뛰어요, 뒤에서.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민재가 스피드를 따라잡아서 가로막고 우파메카노가 뒤에서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여기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빼앗아서 바로 공격이 되는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을 보면 김민재와 이 우파메카노가 나왔을 때의 그런 아주 공격적인 수비, 이런 것들을 확실히 오늘 볼 수 있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런 타바코비치가 스피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선수가 한 명 없으니까 뒷공간으로 뻥 차는 이런 이제 스피드 경합도 시켜줘야 되는데 김민재가 있잖아요, 뒤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0대 0인데도 불구하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우파메카노를 뺐어요. 우파메카노가 옐로 카드도 한 장 있고 이제 머리 쪽에 약간 충격을 받았었죠, 전반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파메카노를 빼버리고 김민재의 옆에 그냥 고레츠카를 내렸거든요. 약간 이제 불안한 조합이긴 한데 고레츠카가 미드필더니까 공격할 때는 그냥 올라가 버리고 김민재만 뒤에 있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왜 했냐? 타바코비치가 아무리 뛰어봐야 김민재와 스피드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압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커버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바코비치가 후반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본인이 잘하는 이런 제공권 경합이나 이런 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후반전에 타바코비치가 나가고 마치노 슈토 일본 국가대표팀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 선수가 이번에 그 일본이 파라과이랑 브라질 경기할 때도 소집이 돼서 경기에 나왔던 선수거든요. 마시노 슈토. 아무래도 타바코비치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가 적으니까 스피드로 해보겠다 였어요. 근데 슈토가 나온 다음에도 슈토가 아무것도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메넨글라드바흐는 뻥 차줍니다. 공격 숫자도 없고. 근데 여기서 슈토가 내려오고 있는데 김민재랑 부딪혔어요.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반칙이 아니었는데 그냥 김민재의 힘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롱킥이 왔는데 그냥 김민재의 힘에 밀려버리니까 반칙도 아닌 장면에서 슈토는 넘어져 있고 김민재는 그냥 편안하게 돌아서는, 그리고 롱킥은 그대로 뒤에 있는 고레츠카에게 넘어가는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다른 장면 보면 여기서도 그냥 한 번에 뻥 앞쪽으로 붙여줬는데 여기서 붙여주니까 또 만납니다. 슈토와 김민재. 근데 김민재의 장점, 공격수보다 빨리 튀어나와서 떨어지는 볼의 위치를 선점하죠. 그러다 보니까 슈토가 내려와서 볼을 받기 전에 김민재가 빨리 튀어나와서 볼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슈토가 몸싸움도 못해보고 볼을 뺏겨요. 다른 장면, 이 장면도 볼이 넘어왔는데 슈토와 김민재의 몸싸움. 그래서 슈토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버티다가 슈토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칙이 아니었어요. 김민재는 그냥 넘어져 있는 슈토를 바라보면서 볼을 그대로 가져가요. 이렇게, 이런 장면이죠. 슈토가 처참하게 넘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일본 국가대표팀 공격수랑 붙는 장면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그냥 뭐 이겨냈다, 김민재가. 그리고 김민재에게는 더군다나 상대팀이 한 선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최전방 공격수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있지도 않았어요. 타바코비치, 슈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민재 선수에게는 매우 쉬운 경기였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좋은 경기가 나오면서 무실점 승리를 했다. 이런 거 자체가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로테이션을 돌린 거잖아요. 로테이션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테이션에서 분명한 인상을 남기면 나중에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또 오니까 그럴 때 또 좋은 경기가 하나 추가가 됐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에 진짜 엄청나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이 전방 압박, 1대1 대인 압박,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말이 안 되냐, 오늘 득점 나올 때도 그래요. 오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기본으로 승리를 하면서 8경기 8승입니다. 8승. 8경기 8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금 전승을 달리고 있죠. 그냥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에 승리밖에 없어요. 무승부도 한 번 없습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분데스리가, 포칼, 챔피언스 리그 가릴 거 없이 다 이겼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그 중심에는 압박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 올리세가 밀고 들어가다가 볼을 뺏겼습니다. 뺏기는 순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위치가 되게 재밌어요. 상대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뺏자마자 바로 눌러줍니다. 여기서 바로 눌러버려요. 둘러싸고 있다가. 그래서 뺏겼는데 뺏기자마자 바로 따라가요. 한 선수가 바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려나가는 공격수들이 있는데 패스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패스를 못 주는 거예요. 돌아서질 못하니까. 그래서 볼을 가지고 계속 뒷걸음질을 칩니다. 압박을 당해서. 그리고 압박을 당해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설프게 줘요. 앞쪽으로 패스를.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다가 루이스 디아스가 예측하고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를 어설프게 하다가 루이스 디아스에게 끊겨요. 압박이 통했어요. 그러면 바로 공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뺏은 다음에 공격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을 했죠. 올리세에게 넘어가고 올리세가 볼을 잡을 때 이미 수비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올리세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달려나오다가 뛰어들어가는 게헤이루에게 스루 패스. 그러면서 게헤이루가 득점하는 장면.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 콤파니 감독이 잘 쓰는 포메이션 중에 하나예요. 왼발을 쓰는 게헤이루를 오른쪽 풀백에 둬서 사실상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공격수처럼 완전 공격적인 전형인 거죠. 그래서 게헤이루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상승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그냥 골 들어가는 장면만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나브리 볼 잡아요. 수비가 쏠리니까 라이머가 뜁니다. 그리고 오히려 루이스 디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그나브리가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패스. 그리고 패스 준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요. 바로. 그리고 이때 루이스 디아스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라이머가 컷백. 그러면 컷백을 받은 디아스가 볼을 받아서 그나브리한테 줍니다. 그나브리가 키미히가 여기서 득점. 정말 환상적인 움직임이죠. 그나브리, 라이머, 디아스, 그나브리, 키미히. 이 패턴 자체가 환상적인.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오죠. 뭐 올리세든 그나브리든 디아스든 누가 나오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 되는 팀의 특징은 유망주까지 잘한다. 이 레나트 칼이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엄청난 왼발 슈팅을 꽂아 넣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칼이 밀고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이 17살의 선수가 가마차는 슈팅을 합니다. 근데 이 가마차는 슈팅을 정말 골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골키퍼가 그냥 제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냥 서서 보고 있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궤적으로 꽂히는 슈팅. 레나트 칼의 또 아주 빛나는 이 왼발 슈팅까지 볼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이 괜히 8연승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 전승, 이번 시즌 그냥 모든 경기를 압도적으로 다 이기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옌스는 좀 아쉬웠지만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의 상승세를 또 완벽한 경기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